B형 간염 환자의 혈액을 만졌는데 하필 거기 엄지에 상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셨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도 랜선 진료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요새 랜선 진료실 질문 준비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데요. 요새 나오는 질문은 일반인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의사들 중에도 모르는 분도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애청자분들의 지식 수준이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래서 질문 보고 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었는데, 요새는 좀 은근 찾아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에비던스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정희님께서 올려주셨는데, 항핵 항체, 우리 ANA라고 부르는 게 1대 160이고 이뮤노글로불린 G라고 하는 이게 어떤 염증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몸 안의 항체 수준, 그게 지금은 이제 정상 레벨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 수치는 뭐 비교적 다 정상인데 극심한 피곤함과 우측 윗배통이 있다. 간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좋냐? 보통 우리가 간 수치가 항핵 항체가 양성이면은 저희가 자가면역 간염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만, 현재 같은 상태는 항핵 항체만 지금 양성인 상태고 이뮤노글로불린 정상, 간 수치가 정상이라서 물론 조직 검사는 해도 되겠지만 조직 검사를 해도 이게 자가면역 간염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항핵 항체라는 게 자가면역 간염 말고도 뭐 여러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비특이적인 항체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조직 검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워크업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유신나님께서 간섬유화 검사 및 CT를 1년에 몇 번 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진짜 환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음파가 굉장히 잘 보이는 분이다. 그러면 저는 CT 그렇게 자주 안 하는 편이고요. 그냥 기저적으로 간경화가 있고 초음파가 적당히 보인다. 이러면 보통 한 1.5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저는 CT를 찍게 되는 것 같고, 뭐 굉장히 초음파가 잘 안 보이는 분이다. 뭐 뚱뚱하다든지 아니면 간경화가 심해서 간이 많이 쪼그라든 상태다. 그럼 정말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대신 CT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기저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간섬유화 검사는 일반적으로는 1년에서 2년 사이마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빨리 제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금 전처럼 자가면역 간염 환자가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평가를 할 때는 한 대략 6개월 만에도 제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간 조직 검사를 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 사람이 좋아졌는지를 보려면 1년이 안 돼도 파이브로 스캔을 다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정답은 결국 케바케다. 환자마다 다르겠다. 네, 다음은 정민아님께서 보톡스 맞아도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보톡스 상관없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국소 주사를 하는 거는 전신 흡수율이 크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간에 미친 영향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미적 관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라 아빠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먹는 거 이제 소염제는 아마 공부를 하셨던 것 같고요. 이렇게 찌르는 소염 주사 있잖아요. 그게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이제 저희가 주사가 뭐 두 종류가 있겠죠. 정맥 주사가 있을 거고 아니면 국소 주사, 딱 근육에 놓는 게 있을 건데, 정맥 주사는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국소 주사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전신 순환으로 흡수되는 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줄이실 필요는 없는데, 단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들, 우리 복수 있거나 아니면 황달이 심하거나 정맥류 출혈이 반복되거나 간성 혼수가 있는 분들은 이런 국소 주사에 의해서도 간 기능 영향을 받습니다. 워낙 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비대상성 간경변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국소 주사까지 조심하시는 게 좋고, 특별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상성 간경변증이나 아니면 그냥 만성 간질환에 해당한다면 이런 국소 주사는 그냥 마음 편하게 맞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피루피님께서 간호조무사 준비 중이신데 B형 간염 환자의 혈액을 만졌는데 하필 거기 엄지에 상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셨고, 이런 경우가 의료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체열하다 보면은 B형 간염 환자, C형 간염 환자, 뭐 에이즈 환자 이런 환자들의 바늘을 저희가 찔릴 때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B형 간염이 걸린 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제가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이 생겼습니다라는 거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S항원, 그 다음에 안티-HBC IgM이라는 게 처음에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찔리고 나서 대략 한 3에서 4주 사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B형 간염이 걸렸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일단 찔릴만 기준으로 한 달째, 2달째 이렇게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혹시 이렇게 찔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업투데이트라고 하는 의사들이 자주 보는 그런 뭐 공부하는 사이트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좀 따온 표인데요. 일단 내가
비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있다, 이미 있는 걸 알고 있는 경우라면은 뭐 찔리고 나서도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항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 두 번째 경우에는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가 안 생기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HBIG라고 해서 중화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형 간염에 대한 중화주사를 한 달 간격으로 2번을 맞는 거를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 이분들은 따로 백신을 권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분들은 그전에도 백신을 했는데 항체가 안 생겼던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HBIG까지만 하고 추가적인 백신을 안 하는 걸 권유를 드리고 있고, 반면 내가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내지는 나는 아예 백신을 맞아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찔렸을 경우에 바로 직후에 해야 되는 거는 중화항체 HBIgG를 한 번을 맞고 그 다음에 바로 백신 스케줄, 우리 보통 비형 간염 백신 스케줄은 0, 1, 6개월 동안 이렇게 3번을 맞게 되거든요. 그렇게 3번 맞도록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원희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거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원희님 병원 가셨죠? 간암 환자인데 지금 항암제를 맞고 있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흑변이 나온다. 여러분, 이제 흑변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혈변이 있고 흑변이 있는데요. 혈변은 시뻘건 그냥 바로 피가 섞여 있는 변이고, 흑변의 경우에는 선지, 그러니까 피가 소화가 돼가지고 검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혈변이라는 거는 피가 나는 양이 많던가 아니면 비교적 아래쪽에서 나오는 변은 혈변으로 나오게 되고, 저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와서 피가 소화가 되고 있으면 흑변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흑변이 나왔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위라든지 십이지장에서 피가 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응급실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아테졸리주맙이랑 베바시주맙 요새 항암제 많이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베바시주맙이라는 항암제가 정맥 유출을 확실히 많이 일으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간암 환자들은, 특히 간경화 환자들은 흑변이 있으면 무조건 응급실을 빨리 가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은 이제 메이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의료 기록지에는 있는데 진단서에는 질병 코드를 안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 요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에는 무조건 질병 코드가 어쨌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병원에 보통은 진단서를 쓰는 이유가 진단 코드를 받으려고 하는데 왜 질병 코드가 없었을까요?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진단서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포 백구두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농약으로 입원을 했는데 열이 너무 지금 안 떨어지고 있나 봐요. 간농약으로 입원을 했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 3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간농량이 고름이 잘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안에 여드름도 짜야 이게 결국 나오는 것처럼 안에 고름이 쌓였으면 그 고름이 효과적으로 배액이 되어야만 열이 내려갑니다. 배액이 잘 안 되고 있을 경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병변 말고 다른 데 쪽으로 또 고름이 만들어지고 있을 경우, 보통 간농량을 일으키는 균이 저희가 클렙시엘라라는 균인데, 클렙시엘라는 다른 장기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심장으로 갈 때도 있고 심지어 뇌 속으로 갈 때도 있고 막 눈으로 가서 안구 적출술까지 받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데 어디 균이 가지 않았는지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항생제가 뭔가 내성이 있는 균이어서 지금 쓰고 있는 항생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경우가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 만약에 그 3가지가 다 아니다, 그럼 버텨야죠. 네. 보통 간농약이 좀 열이 많이 나기는 합니다. 저는 제일 오래 겪었던 분이 3주까지도 열이 펄펄 나는 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왜 원인도 없는데 왜 이렇게 열이 안 떨어지나 했는데 딱 3주 지나니까 기적처럼 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잘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우리 김땡님께서 또 얘기 주셨는데, 비형 간염 진단을 받아서 절제술을 하면 간이 아예 안 자랍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비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간경화가 있는 분들이 간암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는 회복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절제를 하고 나서 뭐 간이 아예 안 자란다는 아닌데, 일반인 자라는 것처럼 막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략 제 느낌으로는 간경화 심한 분들은 그러니까 원래 정상인이 한 100% 자란다고 하면 뭐 한 20%? 30%? 그 정도 좀 자라시는 것 같고요. 약 먹고 관리를 하면은 재발이 없냐? 우리가 이제 항바이러스제나 이런 걸 쓰게 되면 비형 간염에 의한 그런 간암이 재발하는 거를 낮춰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아예 없앨 수는 없어서 정기적인 검사는 꼭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덤보호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여자친구분이랑 싸우다 헤어지셨대요. 어떤 유튜버분이 가르시니아 먹고 간손상 오는 거는 홍삼 먹고 간손상 온다는 말이랑 같은 식이다. 어떤 약이든 많이 먹으면 간손상이 오는 거다.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간손상이 우리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먹어서 간손상 생기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윤양 의존적인 간손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렸지만 타이레놀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g이라든지 그 이상 먹어야 간손상이 된다고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독성 간염, 약 먹고 간 수치 오르는 거는 용량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이디오패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만 잘못 먹어도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알레르기 있잖아요. 꽃가루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 하나만 딱 스쳐가도 재채기하고 이러지, 그게 많이 된다고 재채기를 더 많이 하고 뭐 조금 있으면 재채기를 덜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발인자가 하나가 있을 때 용량이 적어도 유발 자체된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간성상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가르시니아의 경우는 용량을 전적보다는 한 번이라도 노출이 되면은 이제 체질이 안 맞는 분들은 그런 간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거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검사 뭐 드리는 시간이나 돈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그냥 조심하는 게 좋다, 그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이상조님께서 비형간염 치료제가 복제약은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복제약 있어요. 복제약 우리 있고, 테노포비어 DF,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리어드라고 부르는 거에 복제약도 분명히 있고요. 바라클루드, 엔테카비어라고 하는 복제약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베몰리디, 테노포비어 AF의 복제약이 여러 군데서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복제약, 특히 베몰리디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여러 3차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많이 해서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시면은 약값을 많이 좀 아끼실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은. 네, 일단 요렇게까지 랜선 진료실 시간 1탄 마쳤고요.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2탄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